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가 사회면에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안쳐 검찰이 임명 밀어붙인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현직인데 그 딸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때 이 중진공 이사장에 갓 임명된 이상직 전 의원이 금전적 지원을 했죠. 2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이 이제 앉혀주는 과정에서 아주 무리하게 문제점이 많은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사장직에 앉혔다. 문다혜씨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사실은 중진공 이사장 전에 이상직이 중기부 장관직을 요구했다. 자, 이런 기사까지 이 안에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결과 부적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보고가 됐는데 밀어붙였다.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소환이 됐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비서실장은. 그 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이걸 그냥 그들이 밀어붙였다는 것은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입니다. 서창호 씨가 이상직이 소유한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고 이 서창호 씨 가족에게 태국 이주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집도 알아봐주고 중진공 직원이 또 2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죠. 전주지검 형사 3부 지금 검사 9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청와대가 중진공 이사장 후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한 실무진으로부터 전주지검이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무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상직은 부적격하다고 보고를 했다. 중진공 이사장의 3명을 검증을 했는데 부적격하다고 보고를 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고, 당시 후보 3명 중 1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했다. 이게 이상직을 내정을 해놓고도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거의 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을 꽂아넣기로 내정을 해놓고 이게 공모 형식으로 해야 되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덜러리를 세웁니다. 그냥 공고를 잠깐 내가지고 덜러리를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덜러리를 세워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확정을 해놓은 거죠. 지금 그 과정에서 이상직은 이상직을 위해서 다른 2명이 일종의 덜러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검증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고, 이상직은 검증을 했는데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했는데 묵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군 중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장관 제청에 앞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또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부적격이라고 했지만 민정수석 조국을 비롯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걸 묵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이 지금 검찰에 한 사람은 소환이 됐고 조국은 내일인가요? 소환이 되죠. 이상직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희망을 했다. 뭘 도대체 얼마나 해주기로 약속을 했길래 장관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는 이상직이 2002년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만약에 장관을 주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제안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나 장관 줘. 당신 그 문재인 그 딸 부부 돌봐주는 대가로.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는 2002년에 주가 조작 그 전과가 있어서 만약에 그 청문회 내세우면은 큰 논란이 좀 일어나겠죠. 그러니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준 겁니다. 그 부적격 판정이 나왔는데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공천을 줬죠. 국회의원 그 선거도 무슨 뭐 인사청문회처럼 이런 그 빡빡한 금정은 거치지 않죠. 그냥 유권자들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공천을 줬다.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서창호 문다희 부부에게 2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지원을 한 걸 가지고 장관 자리를 요구를 하고 나중에 또 그래서 검정에 걸릴 것 같으니까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실제로 줬고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줬다.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항금 노선, 중국이나 이런 데 항금 노선도 싱가포르 같은 데 배정을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은 더 큰 규모의 뇌물 거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직까지 또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자, 오늘 조간신문의 만원 일면 톡기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국정브리핑 내용인데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죠. 일면 톡기사는 의대 정원 마무리됐다. 세기를 박았다. 의사단체들을 향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듣고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너무 현실을 외면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2시간 4분간 국정 브리핑 그리고 회견을 했는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정원 보류안은 거부를 사실상 했습니다. 의대 정원 마무리됐다. 세기로 박아버렸으니까는. 그래서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또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연금 같은 거는 직업보장 법제화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이 중요한 게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기자회견 기사보다 이걸 톱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3면의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뭐냐? 제목부터 보시면은 조선일보 1면 톱과 3면입니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야당의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에 헌재 사유 특정 안 되거나 위법 아니다. 이 검사가 누구냐 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을 수사했던 4명의 검사는 탄핵이 이제 발의가 돼 있죠. 그 전에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정석 검사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정석 검사가 이재명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탄핵을 추진을 했죠. 탄핵을 추진해서 이제 수사 방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 법무부에서 이정석 검사를 탄핵을 통과를 해버리면은 인사 발령도 못하기 때문에 통과 직전에 다른 부서로 옮겨버렸습니다. 옮겨버렸는데 대전고검 검사를 옮겨버렸죠. 자, 그래도 탄핵은 추진을 했죠. 탄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탄핵 사유가 얼토당토 않는 것들, 의혹 같은 것을 막 집어넣어서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헌재로 갔는데 그동안 이제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헌재에서 어제 만장일치로 이건 탄핵감이 아니다. 이렇게 기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수사했던 4명도 탄핵을 이제 처리를 하면은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직무 정지를 시켰던 또 다른 검사, 이재명을 수사했던 는 헌재에서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4명을 탄핵을 해서 처리를 해서 헌재로 넘기는데 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해버렸다. 자, 원래 이 탄핵을 추진할 때는 수원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뭐 쌍방울 법인카드를 비롯해서 쌍방울 그 쪼개기 후원금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던 수원지검이었죠. 그 수사 지휘자였습니다. 작년 12월에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약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다. 9개월 정도. 그러니 지금 이재명을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고 있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들 4명이 있죠. 그 검사 4명에 대해서 지금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해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청문회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검사들도 탄핵이 통과가 되면 한 9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헌재에서 기각은 했지만 어쨌든 수사의 차질은 빚었죠.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어버렸으니까는 이재명 수사의 차질을 빚은 겁니다.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은 이날 헌재 판결로 모두 다 깨져버렸다. 이정석 관련 의혹은 작년 10월에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처음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뭐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향응을 접대받았다,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정인 사전 면담을 했다, 이런 6개 의혹을 탄핵 소추로 막 사유로 들었는데 이것저것 막 찾아내가지고, 그러나 헌재는 일부 의혹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법 위반 자체가 아닌 의혹들이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번번이 막히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검사 직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 탄핵을 막 남발을 한 것이죠. 지금 탄핵을 발의를 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도 전부 다 이재명을 3명은 이재명을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하고 있거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한 명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죠. 너무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만 이렇게 탄핵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는 또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송영길을 수사했던 그 검사까지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탄핵을 발의를 한 것이죠.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수사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런 입법 폭주를 지금 민주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제안한 그 소위 영수회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이 회담은 열리지 않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고, 이재명과의 그 윤석열 대통령 회담은 열리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됐고, 어제 제가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한동훈에게 이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으므로 이 회담도 안 열릴 거다, 안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모레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내달 2일 국회에서 회담, 정책위 의장 대변인 배석 3+3 형식, 검투세 폐지 민생 문제 논의 전망. 그런데 지금 의료 대란 문제를 어제에 끼워 넣을지를 놓고 민주당은 당연히 끼워 넣어야 된다. 한동훈 쪽은 좀 검토를 해보자. 의제를 다룰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 대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이건 의대 정원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사실은 선언을 했는데, 그걸 여당 대표가 가지고 가서 원래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후년
정원하는 거 동결 이런 안을 가지고 가서 회담을 한다는 게 참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제를 놓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열릴지 두고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것을 철저히 통과,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한 차례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명분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는 해놨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여야 대표 공식 회담 자체도 약 11년 만이다. 그때 황우여, 김한길 때 대표회담을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또 치러집니다. 조희연이 진보 쪽 후보였다가 당선이 됐죠. 조희연이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10월에 100억짜리 선거 또 치른다. 조희연 선거돈 해직 교사 등 5명 실무진 반대도 특채.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교육감 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한 100억 원이 또 들어가죠. 계속 그 서울시 교육감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사법 처리가 되고 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보수 진영 보수 후보들이 서로 단일화를 거부를 하고 두 사람으로 쪼개지는 바람에 그때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은 앞서고 있었는데 단일화가 쪼개지는 바람에 안 됐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희연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행태를 보일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8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